자, 21, 25번에 지금 인문 파트가 나왔는데요. 자, 이 작품은 그 소크라테스 이후의 그 전통 형이상학과 그다음 니체, 철학, 이 차이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전통적인 어떤 그 형이상학에서는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어떤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로 여겼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을 부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이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 사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고, 생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자 했는데, 왜? 현실에 눈에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현실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세상을 지금 꼭 여기서 진리 탐구의 대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어떤 사유 방식이었다, 사고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 점에 반개를 든 철학자가 누구래요? 자, 니체네요. 그럼 니체는 전통적 형이상학과는 뭔가 차이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니체는 삶을 둘러싼, 이 삶을 다른 말로 현실로 바꿔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은 결국 어디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것 이걸 추구했다면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니체는 외려 현실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다시 전통 형이상학자들입니다. 자, 전통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개별적 삶이라는 것은 뭐야? 절대적 가치, 도덕적인 선의 아래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 위에 있는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의 삶을 다 이렇게 토막을 내려고 했단 말이야. 재단을 하려고 했어. 자,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인 욕망은 억압돼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돼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 그건 누구였겠죠? 바로 뒤에 나오는 니체 입장이 되겠죠? 자, 이것은 태도는 도덕적 선에서 부합하지 않는 자,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먼저 누구 이상적인 이 이상주의자들이 먼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이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니체는 어떻게 되는 거? 그걸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돼버리고, 자,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이 전도들. 전도라는 것은 위치가 뒤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현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 이상학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야.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나 진리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개인의 삶 자체를 하나하나씩 다 토막을 내려고 한 거니까 이것이 뒤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적으로 그래서 니체는 지금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다. 니체는 전통 이상하게 도덕 가치를 쫓으며, 자, 여기는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에 각자가 바로 주체가 됨으로써 자,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자, 강조하는 게 이거네요.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자,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 이렇게 봤어요. 자기 자신이 뭔가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여기서 힘의 의지다 이렇게 봤어. 자,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고요. 자, 그래서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삶을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야 지금. 자, 다음 단.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이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되고요. 자,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합하기도 하는데, 자, 경합, 다른 말로 서로 다툰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아곤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아곤이 뭐래? 경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럼 경쟁은 필요한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어. 누구와의 경쟁이냐 이거야, 지금.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B단계 수준이야. 근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A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떤 경쟁자로 잡아놓고 어떻게 한다? 그 사람과 같이 경쟁하면서 자기를 A 등급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게 바로 여기서 얘는 아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가면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되고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이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부정으로 보지 않았네요. 자,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자, 동그라미로 묶을 수 있겠네요, 지금. 긍정적 의미에서의 고통이다, 이거니까. 자,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합니다. 자, 위계란 어떤 위치 내지 단계 또는 서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라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대요. 자, 즉 니체의 악어는 니체가 말하는 이 경합, 경쟁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이 고통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봤고,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이 니체의 철학은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 내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왜에서 형이상학자, 전통적 형이상학자들은 현실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어떤 걸 추구했죠. 거기에 비해서 그럼 니체는 아니다. 왜 다른 현실을 왜 외면해? 현실이 더 중요한데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현실을 중시로 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자, 여기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등장 배경은 니체의 철학은 결국 어디 전통 형이상학 이거를 비판하면서 나왔으니까. 자, 이거 맞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형이상학과 니체의 철학의 공통점은 언급된 게 없으니까 자, 이거는 아니오가 맞는 것 같고. 자, 통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자, 이런 내용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오가 맞는 것 같고. 자, 구체적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잘못됐네요. 자, 이건 바꿔주셔야겠죠? 자, 이것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자, 4번이 되는 거고. 자, 니체 철학이 지닌 의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밝혔으니까. 맞는 거지. 자, 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윗글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봤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 입장이야? 전통 형이상학의 입장에서 이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 충족이나 이런 단어가 지금 그게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 도덕적 선의 입장에서 부합하지 않는 이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이 태도는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자, 지금 전통 형이상학자들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현실 자체의 무가치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용어지 이걸 니체가 썼던 용어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단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에 니체 입장을 고려했을 때 기억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이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어디 있습니까? 자, 도덕적 선. 자, 누가 말하는 자, 형이상학자가 말하는 도덕적 선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 뭔가가 지금 전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썼어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현실에 있는 난데, 이거는 무시하고 현실 밖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한 것은 전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답은 5번에 보시면, 자, 가치 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상 외부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자, 이것은 잘못된 것. 바로 목적과 수단이 서로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자, 24번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윗글에서 힘의 의지와, 자, 이건 누구? 니체 입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쇼펜하우의 이 삶의 의지. 자, 두 개를 비교했는데, 자,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자,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맹목이 뭐야? 목적이 있다, 없다? 뚜렷한 어떤 목적이 없는 욕망을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그 다음에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욕망이, 자,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금방 거기에 대해서 뭘 느낀대? 권태를 느낀대. 지루함을 느껴버리고, 또 다른 또 욕망을 또 낳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결핍과 권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네요. 왜? 욕망이 끝이 없어. 내가 어디에 도달을 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뭘 하는 거야? 권태를 느껴요. 지루함을. 그리고 더 높은 또 뭔가의 욕망을 또 추구하게 되면서 자, 따라서 이때 고통의 굴레에서 자, 이것 때문에 계속 욕망의 의지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고통도 더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때 고통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네요. 아까 니체는 고통이 수반이 되지만 그걸 통해 자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쇼펜하우의 고통은 결국 자신이 욕망할수록 더 고통이 커지는 것이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 등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하며 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 의지,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삶의 의지, 이 맹목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 쇼펜하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 중에 적절한 거니까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어때요? B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자, 힘의 의지와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여기 삶의 의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자, 25번에 봤더니 지금 갑과 을이라는 두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자, 이 선수가 어때요? 지금 라이벌인 것 같아. 그리고 올림픽에서 펼쳐졌는데, 자, 여기에서 을은 뒤이어서 출전하는 갑을 위해, 자, 자기가 먼저 어떻게 된 거야? 자, 신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자, 근데 갑을 위해서 관중들에게 어떻게 조용히 할 것을 당부를 하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외력 을이 1위를 차지했네요, 지금. 금메달이네, 지금.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이제 메달 수여가 끝나고 나서 자,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다음에 관중들에게 이제 답례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신기록을 세운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이 을의 모습은 자,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저기였죠?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월등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갑보다 을이 실력은 더 출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신기록을 지금 세워놓고 나서 이제 누구를 기다린 거야? 이제 갑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을 경쟁자를 뛰어넘으로써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 아군, 경쟁의 어떤 문단에 보시면, 결국 자신이 가진 무엇을 확인한다? 자, 힘을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상대의 능력 확인 이 부분이 잘못됐대.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